토트넘에게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 브라이튼 원정 경기의 승리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매우 까다로운 경기였으나 현재 컨디션이 좋은 팀들인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에 이어 리그 3위 자리를 유지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번 승리가 소중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안 피에로 벤트로네 코치, 손흥민 선수에게도 매우 각별했던 벤트로네 코치에게 바치는 소중한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 선수단이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얼마나 높은 집중력을 보였는지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팀의 주장 요리스 골키퍼는 경기 종료 후 벤트로네 코치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건네받고 원정 팬들과 함께 그를 추모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해리 케인은 승리 후 인터뷰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기에 맨 오브 더 매치에 오른 라이언 세세뇽은 오늘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벤트로네를 위해 이기고 싶었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벤트로네 코치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 전 추모 행사에서도 코치진들과 함께 눈물을 보인 콘테 감독은 솔직히 말해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 지난 3일 동안 일어난 일이 정말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이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다. 지난주 목요일에 그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열이 나서 집에 있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걱정했다. 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 확신한다. 라는 말로 벤트로네 코치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와 벤트로네 코치의 관계, 그리고 벤트로네 코치가 팀에서 가지고 있었던 존재감에 대해 보도하는 매체들이 많았는데요. 풋볼 이탈리아는 손흥민 선수와 벤트로네 코치의 사진을 메인에 두고 토트넘 선수들이 오늘 브라이튼 경기에 앞서 벤트로네 코치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수들이 경기 전 훈련에서 지안 피에로 당신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 전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지난달 손흥민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트니스 코치 벤트로네와 긴 포옹으로 해트트릭을 자축한 바 있다 전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벤트로네 코치에 대해 난 벤트로네 코치와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어플로 이태리어를 영어로 번역하여 말한다. 축구에 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해주는 그가 정말 고맙다. 힘들 때 항상 나를 안아주고 좋을 때도 항상 옆에서 도움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텔레그래프 또한 벤트로네 코치의 사망을 손흥민이 추모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풋볼 런던이 전하는 것처럼 벤트로네 코치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둘 사이가 각별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토트넘 팬들 역시 벤트로네 코치와 손흥민 선수 사이의 일화와 손흥민 선수가 직접 추모 메시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이야기하며 함께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레스터 시티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후 벤트로네 코치와 아주 긴 포옹을 하던 영상을 두고 그들의 관계는 매우 특별해 보였어. 어쩌면 소니는 알고 있었던 걸까?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추모의 의미가 담긴 이번 경기에서는 까다로운 팀인 브라이튼의 맹공을 높은 집중력으로 막아낸 토트넘 선수들의 모습이 빛났습니다. 예상대로 브라이튼은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었으며 상대팀 감독 데 제르비의 말처럼 경기 자체는 브라이튼이 훨씬 더 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경기 내용은 다소 밀렸지만 토트넘에게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듀오라 불리는 손케 콤비의 43번째 합작골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아 환상적인 동작으로 수비수를 제치고 올린 크로스를 케인이 절묘한 헤딩골로 연결시킨 것인데요. 팬들은 이에 대해 손과 케인이 다시 준비하고 있어. 난 우리에게 잘 맞는 이 둘의 투톱 포메이션을 좋아해 라는 등으로 두 선수의 합작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최고 평점을 부여하는 전문가들과 다 좋았지만 좀 아쉬웠다는 사람들로 나뉘고 있는데 우선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이 경기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이자 대사건은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토트넘에서 직접 프리킥을 차는 프리키커가 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익스프레스 또한 이 부분을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지목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그들이 원하던 대로 손흥민이 콘테의 팀에서 프리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서 손흥민이 국제 경기에서 여러 차례
훌륭한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고 이제 그는 토트넘에서 프리킥 책임을 맡게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 전반 3분 만에 얻어낸 직접 프리킥 찬스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시도를 하였고 유효 슈팅을 기록한 것이 기사가 보도한 바로 그 장면이었는데요. 벽을 넘기기도 힘겨워하던 토트넘의 저조했던 프리킥의 큰 진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사는 또한 케인과 다이어가 프리키커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은 이번 시즌엔 프리킥으로 더 많은 골을 추가할 것을 모색하게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찬스가 나면 주저없이 공을 잡던 케인과 다가오던 수비수 다이어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킥을 위한 공을 놓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죽어도 양보하지 않을 것 같던 케인이 말없이 골키퍼 시야를 가리기 위한 블럭을 짜러 이동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올 시즌 케인의 트로피에 대한 욕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친선전에서 보여준 실력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칭 스태프 역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기에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 투톱 포지션에서 볼을 지켜내지 못한 점과 몇몇 불안했던 퍼스트 터치 그리고 아쉬웠던 판단이 있었던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래도 언론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브라이튼은 날카로운 손흥민을 잘 막았다는 점을 그들의 수비수들이 잘했다는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브라이튼의 웹사이트가 평가한 리뷰 기사에는 손흥민이 위협할 때 웹스터와 덩크가 놀라운 타이밍에 태클을 만들어냈다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기준으로 선수 활약상을 평가하는 후스코어드와 풋맙은 최고 평점을 주었는데요. 후스코어드는 손흥민 선수를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하고 최고 평점인 7.9점을 부여했고 풋맙 역시 득점을 기록한 케인보다 더 높은 팀 내 최고 평점 8.1점을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밖에 데일리메일도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하면서 케인의 어시스트를 받아 질주하는 모습이 위협적이었으며 그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것을 암시하는 징조라 평가하였는데요. 더 포스 오피셜 역시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하며 손흥민은 그의 스프린트와 링크업 플레이로 상대팀 수비진에 문제를 일으켰다 평가했고 더 하드 태클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날 밤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면서 케인과 잘 연결되었으며 다른 여러 기회를 창출했고 후반에는 멋진 마무리가 있었지만 아쉬운 오프사이드였으며 후반 80분에 페리시치와 교체되었는데 이는 경기장에 있던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별로 호의를 얻지 못한 결정이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전술적 변화도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경기 전 프리뷰 분석에서 토트넘의 3톱을 2톱으로 전환하는 것이 득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기사를 전했는데요. 손케라인의 훌륭한 파트너십에 비해 이번 여름 영입한 히샬리송의 경우 지금 당장엔 팀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손해를 입힌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투톱으로의 전환과 미드필더 강화를 노리는 3-5-2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3-5-2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죠. 콘테 감독 역시 그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늘 경기는 3-5-2로 대응했는데 이전 경기들에서 왜 3-5-2로의 전환을 바로 가져가지 못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 최상의 컨디션이라 하긴 어려워 보이던 3명의 미드필더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수마에 대한 고충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전 경기에서 양쪽 윙백을 보던 에메리송과 페리시치 대신에 도허티와 세세뇽이 출전한 것만으로도 공격 템포와 여러 다양한 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활약할 공간이 확실히 보였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콘테 감독 입장에서 타이트한 일정에 따른 로테이션으로 인한 일시적 변화일지 앞으로 손케 콤비의 투톱을 통한 3-5-2 전술로의 적극적 변화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팀에 플랜 B가 없다는 지적에 맞서는 긍정적 변화란 점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차서 토트넘에서 정말 보기 드문 유효 슈팅을 기록한 점,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상대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몇몇 돌파와 오프사이드로 정말 아쉬웠던 세계 최고 수준의 가마차기 골까지 이번 주말도 손흥민 선수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